쪽팔리는데 이거? 얘기해주세요. 이 정도는. 4억 날아간 것 같아. 4억. 내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다 악마의 속삭임인데. 뭐 대표님도 뭐 리딩방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 투자 편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뭐 여러 가지 섹터도 봐야 되고 종목도 봐야 되고 사고 팔고 뭐 여러 가지 뭐 엄청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결국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 정도 수익이 날 종목을 사요. 첫 번째. 내가 샀을 때 이 주식이 100% 날 수 있나 안 났나. 100% 수익이 날 수. 뭐 더 이상 최소 100% 있어서 그다음에 그렇게 보려면은 100% 수익이 나려면은 네. 내가 내 눈에 간택이 돼서는 안 되잖아. 나는 이제 미리 선택을 하는 거지만은 시장이 미주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주식이 그렇죠. 되는 거지. 다른 남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러지만 싼 거여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미리 남들을 발굴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이게 남들한테도 미인주가 될 수 있는 주식을 네. 사는 거죠. 어떻게 뭐 주식은 누가 얘기는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다. 그래서 저기 케인즈가 했다. 케인즈. 그게 사실은 내 눈에 이쁜 게 아니라 심사위원 눈에 이쁜.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선택을 해서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택이 돼서 상승을 할 때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종목이 뭐 몇 가지 특징 정도가 있을까요? 그때 일단 뭐 성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자산 가치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턴어라운드라면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걸까요? 지금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이익이 안 나는데,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죠. 지금 이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네. 그전에는 그 섹터가 잘 안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좋아지는 거죠. 환경적인 변화나 원자재 값이 하락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럼 이 턴어라운드랑 어닝 서프라이즈랑은 조금 어감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더 잘 올랐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배당이 높은 기업도 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뭐 성장을 하면서 배당이 어느 정도 주는 기업들이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다 기업들이 옛날에는 배당을 다 많이 안 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도 막 배당을 권하기도 하고 주주들이 요즘 많이 요구를 하기도 하면서 자, 배당 성향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물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간 배당 뭐 이렇게 해서 배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며칠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 받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짭짤해요. 배당으로. 그렇죠. 배당으로만 나중에 되면 이제 슈퍼개미가 되시면 배당으로만 해도 자기가 1년에 쓰는 거 이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들어오세요? 네네. 쓰는 거 이상으로. 쓰는 거 이상으로 들어오죠. 야. 저도 적게 쓰는 편은 아닌데. 야. 배당주가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겠네. 그렇겠죠. 배당주가 뭐 처음에는 안 들어오다가 이제 회사가 턴 됐으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도 배당이 다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고. 주식 투자할 때 좀 피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피해야 되는 종목. 그래서 일반 투자가 되니까 쉽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주주 지분이 작은 종목,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 그 다음에 3년 이상 적자인 종목, 자산 가치가 낮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여튼 접근 안 하시는 게 몸에 이롭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상폐될 확률이 있어요. 상폐만 안 나가면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폐만 안 나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양아치 회사들이 있으니까. 대주주는 왜 자주 바뀌는 거예요? 진짜 자꾸 회사가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번 해먹고 또 여기다 팔아먹고 또 여기서 팔아서 또 뭘 해먹고 한번 자주 바뀐다는 거는 지가 회사 잘 안 되니까 또 여기다 넘기고 여기도 안 되니까 넘기는데 자꾸 쓰레기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은 슈퍼개미지만 대표님이 뭐 그렇다 해서 뭐 신은 아니잖아요. 네네. 당연히 대표님도 잃는 종목이 있잖아요. 자, 잃었던 종목 일단 종목명 하나 공개해 주세요. 근데 이미 다 상패가 있어요. 상패가 2번 당했습니다. 2번 뭔데요? 종목 뭔데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뭐 태광 ENC가 하나 있고, 태광 ENC. 예, 최근에 이제 저작년인가 상폐되는 종목에 레이젠이라고 하나 있고. 레이젠. 네네. 작년에 상패 당하셨어요. 저작년인가. 슈퍼개미신데. 쪽팔립니다. 아니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돼. 이런 인간적인 면. 자, 그 레이젠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야, 슈퍼개미도 우리가 똑같구나. 자, 레이젠이 가장 최근에 요거 작년에 얼마나 들어가셨는데요? 뭐 이미 다 잃은 거고 상패 당한 거니까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쪽팔리는데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는. 한 4억 날아간 것 같아. 4억. 이 종목 하나에 4억. 네.
근데 이제 그게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자, 일단 그러면 그 전에 태강 이행시는요? 얼마 들어갔어요? 태광 이인 씨는 뭐 사실은 많지 않아요. 8천만 원 들어갔다가 한 2천만 원 회수한 것 같아요. 그럼 레이젠, 요 큰 것만 여기 봅시다. 네네. 여기 들어가셨는데, 네.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들어갔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이제 아니에요?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데. 네. 뭘로 안 지키셨는데? 내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다 악마의 속삭임인데, 악마의 속삭임을 달콤하게 들었던 거죠. 아, 도대체 누가 속상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뭐 번째로. 대표님도 뭐 리딩방 있으세요? 아니요. 슈퍼개미를 리딩하는 아니, 리딩방.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것 사실은 모멘텀으로 원래는 들어가서 수익을 꽤 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회사가 변화가 되는 걸 감지를 하고 변화가 돼서 어떤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좀 보니까 인수를 하는데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수를 해서 되는가 보다 했는데 별 일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팔고 엑시트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주변에서 내 때문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아라 했는데 이 사람은 안 파는 거예요. 야,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지니까 AS가 도는 거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왜 팔아라는데 안 팔았냐 했더니 좀 봐도 이러니까 보다 보니까 조금 샀어요. 적금형을 좀 보내놔봤어요. 그렇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보처병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회사 대주주들이 막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뭐 유입장을 받으러 막 댕기면서 네. 회사가 이제 새로 뭘 바꿈이 되면서 잘 될 거라고 대주주들이 이제 그러고 이쪽 시장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핵심적인 라인을 알게 됐어요. 그 회사 어떻게 돼가는 하니까 잘 돼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앞으로 뭐 신사업을 어떻게 하고 뭐 잘 될 것이라 그래서 아 이제 잘 되는가 보다 했는데 네. 또 경영권 분쟁이 또 막 생겼어요. 내부적으로 뭐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여기서도 찾아오고 막 저기서 찾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경영권 문제 일어나면 주가 좀 오른다고 하던데. 그래서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인 거는 이제 근데 회계감사가 이제 다 다가온 거죠. 다가오니까 야 회사 지금 회계감사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신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회계감사 거절이 안 당하고 신사업을 어떻게 해서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뭐 이쪽에 대표도 찾아오고 뭐 이쪽에 대표 라인도 찾아오고 핵심 경영인도 찾아오고 뭐 이러면서 믿었죠. 그리고 이쪽에서 원래 적대적 M&A 하려는 측에서는 얘들 못 믿는다. 우리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을 해줬다가 이쪽에서 자기들이 해주겠다 해서 위임장도 써주고 그 주식 더 사셔라 나중에 더 잘 될 거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 믿고 좀 더 샀죠.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그럼 약간 뭐 거의 설거지 당한 느낌. 근데 이제 꼭 몰라 설거지 당했는데 자기들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잘 하려고는 했던데 자기들도 그 전에 이제 부정을 많이 저질러 놓은 거죠. 그 전에 돈을 막 빼먹었으니까 그게 이제 회계감사에서 그걸 못 메꿔놓으니까 상장 폐지가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전혀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은 경우는 하질 않는데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나도 악마의 속삭임에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더 믿었던 거죠. 사실 믿으면 안 되는 사실은. 2019년도에 상패 당한 슈퍼게임. 8년인가 그러니까 또 뭐. 야.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종목들을 피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들어오는 정보는 다 악마의 속삭입니다. 악마의 속삭이니까 뭐든지 자기 원칙에 위배되는 종목은 사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된다. 요런 좀 것처럼 종목 하나를 예시를 딱 두고 대표님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종목 명도 지금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요. 과거 수익을 봤던 것 중에 이제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 종목을 사셨는지, 어떤 수치들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왜 이 주식을 팔았는지,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한 실제 종목. 사례, 한 종목. 다 그걸 얘기해 주시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종목 살 때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이름 종목명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죠. 지금 보유하고 아닌 종목 다 팔고 보유한 종목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얘기하시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괜찮으세요? 뭐 시작 이슈가 안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어쨌든 증권업종인데요. 종목 명의? 비즈니스 증권이라고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거 살 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인수하고 싶은 회사, 이 기업을 투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나는 실제로 인수를 하고 싶은 회사인 거예요. 왜 인수를 하냐면 솔직히 증권회사라는 거는 몰라, 나는 괜찮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면서도 이걸 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본금이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자본금보다도 지금 더 낮아요. 낮은데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지금 아마 3천 얼마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자산 가치가 주당 자산 가치가 한 7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거의 5천 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3,000대 들어왔는데 지금 총 시가총이 3,400 오늘 보니까 3,4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올해 이익을 추정해 봤을 때 네. 거의 1,000억이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퍼가 3대 나오잖아요. PER이. 네. 3대 나오니까 상당히 싸잖아요. 그렇다고 액면가 내가 투자를 해서 솔직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예를 제약 바이오를 들어가는 게 이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익이 안 나는데 미래에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데 얘는 올해 이익이 1,000억이 나는데 지금 시가총이 3,000억이에요. 그런데 보통 제약 바이오 뭐 1,000억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뭐 몇십 조씩 몇 조 되잖아요. 1,000억 번다 그러면 몇십 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산 가치 높고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 성장성이 올해 지금 계속 나는 아까 있잖아요. 이제 뭐 3파 진행 중이라고 보면 회사가 계속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내리니까 또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자산 가치도 높고 낮고 이익률도 좋고 배당도 60원씩 60원 70원씩 이렇게 지금 주니까. 배당률이 몇 %인가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2%죠. 제가 투자할 때는 뭐 3%대죠.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 이제 증권주 중에 다른 증권주들도 많잖아요. 뭐 미래에셋대우도 있고 메리츠 증권도 있고 삼성증권, 그다음에 대신증권이 아니라 이걸 하는 이유는 인수가 가장 큰 거였나요? 제가 벌써 제일 쌌었죠. 쌌었죠. 다른 거에 비하면 더 쌌죠.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것들도 물론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더 제일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문제냐면은 액면가보다는 다 높여 있거든요. 얘는 액면가보다도 낮게 있어요. 그럼 액면가보다 낮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조금 자칫 잘못하면 상패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전혀라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하여튼 상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수익률은 몇 % 정도 되시나요? 거의 뭐 100% 가까이 됩니다. 100%. 네. 그럼 요거는 대략 언제쯤 팔 거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액면가는 넘어서야죠. 최소 액면가는 넘어서고 뭐 자산 가치는 넘어서야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추천주 아니고 네네. 제가 왜 이 종목을 사셨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언급한 종목이니까 꼭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또 누가 증권회사를 한번 인수했다가 파는 어디 기업에서 이걸 돌아왔어요. 지분 신고를 하고. 내가 사실은 정말로 이걸 하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종속물이 많이 분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진짜로 내 같은 마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 내 같은 마음으로 솔직히 이렇게 사실 사서 주가 올라가면 땡큐고 그렇죠. 사서 뭐 인수할 수 있으면 땡큐고 내가 이 주총 가서 그런 얘기 됐어요. 야 너희들은 왜 이 회사를 이렇게 놔두냐. 너희들 적대적 M&A 당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들이 주주 가치를 해라. 그때 M&A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 얘기도 오는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엄청 갔더니 그래 싫어하는 분들 그래서 가서 한번 잔소리를 했더니만 명절 때 되면 고기도 먹고. 적대적 M&A를 당할 확률이 높으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나요? 그때 되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나요? 이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적대적 M&A를 당하면 주가에서는 아주 긍정적이죠. 적대적 M&A. 그렇죠. 왜냐하면 지분을 취득하려고 할 테니까. 서로 그렇죠. 어쨌든 서로 취득하게 되니까 호재라고 보면 되죠. 저도 뭐 적대적 M&A를 내가 투자한 회사 중에 적대적 M&A 당한 것도 봤어요. 대표님도 어쨌든 여기를 살짝 인수의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있고 다른 분도 들어와 있고. 저 매수 좀 때릴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장이 끝났네. 끝나고 아쉽다. 아쉬워.